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유기견 입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유기견 입양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정보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토크를 할까 합니다. 막연하게 난 나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이효리 씨가 순심이를 입양한 사연을 이제 대중에게 어떤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창 유기견,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그 이후부터 펫숍의 어떤 그런 불편한 진실들, 그런 강아지 농장의 실태에 관한 다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에 도끼를 맞은 것 같은, 내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예뻐하면서도 정작 그 이면을 몰랐구나.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이건 반드시, 강아지는 반드시 입양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기견 공고들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유독 눈에 밟히더라고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꿈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그 친구랑 막 산책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고, 그 입양 공고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8년이나 됐는데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게시글이. 누가 봐도 열악한 철창 안에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인류 같은 그런 모습에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그 미소에 20대였고, 제가 그때도 역시 혼자 사는 자취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살진 않았지만 어찌 됐든 그냥 일반적으로 큰 환경은 넓은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강아지를 데려오면 안 돼 나는 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게 입양 공고문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8개월 동안 입양 문의가 단 한 건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맡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그냥 마당 한 켠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사람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안락사를 당하는 것보단, 마당에서 1m 줄에 평생을 묶여서 지내는 것보단 따뜻한 집에서 좋은 밥 먹고 사랑받고 지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렇게 눈에 밟혔던 친구는 당연히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누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보호소는 이제 용인에 있었던 시위탁 보호소였어요. 안락사를 앞둔, 그러니까 공고 기간이 지난 아이들을 구조해서 오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도 8개월이나 이제 보호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을 때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갑니다.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다른 강아지들이 일제히 막 철창에 올라서가지고 만져달라고 막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유독 한 강아지가 제가 가까이 갔는데도 저한테 오지 않고 저 철장 끝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를 정면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곁눈질로 저를 보면서 엄청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막 왈 하고 짖고, 이게 정말 만날 운명이었는지, 사람은 사랑을 주는 존재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친구한테. 짠해서 더 끌리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만 인사했어요. 한 5분? 2시간 걸려서 가서 한 5분, 10분 됐을까요? 실제로 만난 시간은? 당시 이제 보호소 담당자께서 연락이 왔어요. 다리 건강검진을 할까 하는데 병원에 같이 오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당연히 저는 또 보고 싶으니까 또 이제 먼 거리를 갔죠. 가만히 얌전히 그 수의사한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뭐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하냐, 이런 강아지들이 진국이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이제 완전 마음이 홀라당 이 누렁이한테 뺏기게 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이도 어린 친구가 혼자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쓰러웠는지 담당자분께서 전철역까지 차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셔서 그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면접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20대 중후반에 혼자 사는 자취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를 맡겨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의문을 좀 푸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이와 세 번째 만남 때 축복이를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8개월 만에 철창을 탈출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 그냥 다 행복한 거야. 친구 차 타고 가는데 차에서도 멀미도 안 하고 그냥 헤헤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제가 뿌듯했죠. 1인 가구도 입양이 가능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큰 동물 보호 단체들 있죠. 그런 데에서 연계하는 보호소나 어떠한 가정에서 이미 구조돼서 임시 보호되고 있는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세니까 당연히 더 조건은 까다로워지겠죠. 지원 양식도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애초에 1인 가구거나 뭐 신혼 부부거나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을 두드렸다가 이제 거절을 당한 분들도 제가 실제로 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이 되니까 마음이 있다가도 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뭐 가정 분양을 한다든지 펫숍에서 강아지를 산다든지 좀만 더 시야를 넓히면 충분히 기회는 많아요. 왜냐면 정말 칼같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시보호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준이 조금 덜 까다로울 수 있죠. 제 사례처럼 나름 그들도 뭐 개인 촉이나 아니면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 보호자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1인 가구라고 해서 오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회조차 안 주진 않을 거예요. 이제 다만 시보호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길 또 직접 내가 찾아가고 하는 번거로움은 당연히 들겠죠. 한 생명체를 내가 가족으로 맞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촬영하기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봤었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답변하겠다. 축복이와의 그런 만남 관련한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이가 첫 반려견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축복이는 저희 첫 반려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워낙 유난스럽게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맨날 쪼르고 강아지 키우고 싶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반대를 하셔서 어렸을 때는 강아지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축복이랑 함께하시면서 제일 즐거웠던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입양을 염두하고 있는 혹은 초보 입양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즐거웠던 순간으로 뭔가를 딱 하나를 못 뽑겠어요. 여자친구랑 주말마다 축복이랑 여행을 다니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주말마다 재밌게 여행을 다니는데 이거를 기록으로 좀 남기자. 설레고 즐겁고 모든 여행이 다 재밌어요. 매일이 즐겁다라고 답해야 되지 않을까. 축복이랑 함께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해서 배변 실수도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요. 입질을 한다거나 다른 강아지랑 싸운다거나 한 적도 없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얌전히 있고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걸 따지자면 이제 축복이가 다리가 아무래도 많이 심하게 휘어 있으니까 다리를 절고 아파할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아프죠.
결과적으로 축복이가 이제 키우기 쉬운 강아지이긴 했지만 각오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사상충 치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호소에서 나올 때 중성화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중성화도 안 되어 있는 수컷 강아지를 집으로 들인다고 하니 여기저기 마킹을 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최악의 경우, 물론 절대 하지 않았어요. 마킹 자체를 집에서 하지 않았는데 똥으로 기생충이 나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지 않게 미리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어요. 기생충 나온 똥 뭐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각오를 했었죠. 내가 그러고도 그걸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도 사람만큼이나 타고난 기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으로 되지 않는 기질이 분명히 있어요. 나랑 성향이 맞는 강아지를 찾아서 입양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극 I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용한 게 좋고 성격 자체도 좀 차분한 편이고, 저만큼 극 I 오브 I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에게 큰 관심 없고 강아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성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축복이 말고 둘째 댕댕이 입양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둘째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둘째 강아지를 입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그 강아지의 세상을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이제 저도 버거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1인이 아니라 2인 가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땐 또 모르겠어요. 한 마리를 더 데려올 수 있을지. 둘째 입양 기준은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이랑 비슷한 성향의 I 성향의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을까. 축복이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입양할 당시 나이가 3, 4살 추정의 성견이었어요. 이미 다 큰 상태에서 제가 입양을 한 거였고, 지금 입양하고 8년이 넘었거든요. 만 8년이 넘었으니까 현재는 이제 11살에서 12살 추정이 되겠네요. 입양 전에 많은 고심과 책임감으로 부담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요. 다리가 아픈 축복이를 맡기까지 큰 결심을 하게 되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축복이가 다리가 많이 휘었다, 오다리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워낙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한테 많이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뭐 주저할만한 고민거리가 1도 아니었던 거죠. 뭐 큰 결심이 설 만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견을 입양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준비사항 같은 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축복이를 입양할 땐 노견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한 3, 4살 추정의 청년이었죠. 다만 청년일 때 입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누가 봐도 얼굴이 하얗게 쇠한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의 노견이 된 상황에서의 저의 준비사항이라고 하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받는다는 거, 매일매일을 이 친구와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보내는 것,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복이와 제가 만난 사연, 그리고 유기견 입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주신 질문까지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